의원 질의하시죠. 예, 최재천입니다. 앞선 분들이 거의 질문 주셨는데요. 공판 중심주의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들, 그리고 우리 노회찬 의원 질의하신 대전에서 한국타이어 사건,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박상기 의원입니까? 추징금 구두 선고가 있었는데 말았는데 이런 것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저는 법원의 권위에 대단히 불필요한 그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할 건 신중하고 다른 법조 영역들과 협력 내지는 논의해 나갈 것들은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 판사 앞에서 욕설하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가서 난동을 피우거나 증인하려던 이런 사건들도 법원의 권위 추락과 저는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거. 법정 모독죄에 대한 법정 모독, 뭡니까? 법원 조직법에 따른 법정 모독 처리 현황만 보더라도 불과 몇백 건에서 몇만 건으로 늘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서 영미법상의 법정 모욕죄로 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대륙법상 법정 경찰 제도를 강화하는 게 옳습니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그 법원 경호와 관련한 문제는 아까도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들이 그건 두 개 막 택일할 문제는 아니고 둘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가칭으로 이 법원 경찰대 같은 것을 창설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 모욕죄 부분도 지 법원의 입장에서는 종전부터 좀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이랄까 하는 것을 좀 확대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반대론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입법이 지금 되지 못한 부분인 거네. 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법정 권위가 될 수 있는 좀 입법적인 뒷받침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과거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겨레 4월 8일자 보면 당시 대법원 판사 중에 이일규 전 대법원장께서 2심 군법회의는 사실 심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게 사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2002년 9월 대통령 산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은 사실상 중정의 조작 사건이다. 이런 최종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2002년 12월 21일 날 서울중앙지법에 재심 청구가 됐는데 2003년 11월에 한 차례 심리했을 뿐이고 지금까지 1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심 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 안 되는 재판입니까? 물론 신속한 재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재판부의 사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재판부의 그 구체적인 사정은 저희가 물을 수도 없고 그걸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저 막연히 생각하기로는 지금 정부 각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또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 자료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에 그걸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제가 과거사 관련 혹시 재심 통계, 재심 현황, 청구나 심리 현황을 요구했는데 해당 자료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통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사건이 없는 겁니까? 과거사 관련 사건을 묶어낼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마 과거사 관련하는 그 개념이 애매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어떻게 통계 잡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재심 청구 현황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전체에 대한 통계를. 그럼 다 나올 수 있겠네. 그렇겠죠. 재심 관련 통계를 그럼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2월에 존경하는 전임 김대중 대통령을 뵀을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석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관이 있다면 자기는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옳을지 틀릴지는 저도 한참 고민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과거사 반성하지 않는다고 뭐라 합니다. 근데 과연 법원은 재심에 대한 이유만 되고 재심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재심조차도 다른 관계기관에서 사실관계 자료가 나오는 걸 봐서 그때 처리하는 게 옳다, 이런 입장이신데, 전번에 저는 오충일 지금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적절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최소한 법원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정도를 밝히면 된다. 사건을 만들거나 조작했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이 정도만 밝히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새로 선임될 대법원장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나, 그 다음에 전 국가적인 과거사 청산 작업,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법원에서도 최소한 아까 말한 오충일 위원장이 말한 그런 차원에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혹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경청을 하고, 또 그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실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 이게 법적인 확정력이 있는 판결을 뒤엎는 절차는 법에서 정해진 것이 재심 절차밖에 없는데, 그것을 재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재판의 당부를 상급 법원이라든지 혹은 어느 무슨 다른 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사해서 조사한다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과연 이 어떤 판결 절차에 대한 반성으로서 적합한 절차가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로서는 좀 확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나 국정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랬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인데 재심위에서 뒤집지 않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뒤집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도망갑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심 절차는 재심 절차대로 빠르게 진행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외압 여부 등 비법률적인 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반성, 이런 정도는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있었다면. 없었다면 아예 정면으로 우리는 법 실준기에 따라서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시 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노라, 이렇게 발표를 하시던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대법원장이나 앞으로 오는 대법관들한테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난 프레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요. 앞으로. 하여튼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최진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 질의하시죠.